1486년 5월 한양의 어느 저택. 여기 왕자로 태어나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동생에게 주며 포기했습니다. 91세 노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노인은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9명의 왕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권력을 버렸지만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았지만 가장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90년 조선 역사의 산 증인 효령대군 이보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령 왕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486년 성종 17년 5월 11일이었습니다. 한양의 효령대군 저택에는 평소와 다른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91세 노인이 병석에 누워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왕실 사람들과 자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효령대군 이보,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형이었던 이 노인은 이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택 밖에서는 급히 달려온 성종의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들어 큰종 증조 할아버지의 병환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성종은 즉위 이래로 효령대군을 각별히 모셨습니다. 1476년, 1478년, 1479년에는 직접 효령대군의 저택을 방문하여 위로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때 효령대군은 81세, 83세, 84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장수였습니다. 병석에 누운 효령대군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곳곳에는 90년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한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자손들이 그 수를 헤아려 보니 손자가 33명, 증손자가 109명이나 되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낳은 거대한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님, 보성군의 후손 중 1명이 조용히 불렀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효령대군이 손수 언해한 법화경과 금강경이었습니다. 1463년에는 법화경을, 1464년에는 선종영가집과 금강경을, 1465년에는 반야바라밀 다심경을 언해했습니다.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경 번역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효령대군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노인은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족이었습니다. 영조가 83세까지 살았다지만 효령대군은 그보다 8년을 더 살았습니다. 장수의 상징 황희 정승이 89세까지 살았다지만 효령대군은 그보다도 2년을 더 살았습니다. 1396년 태조 5년에 태어나 1486년 성종 17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정확히 90년하고도 4개월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그는 겨우 3살이었지만 조선 왕실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큰아버지 정종이 즉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재위였지만 그것도 역사였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왕위에 오르고 숙청과 개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삼촌 민무구, 민무질이 제거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왕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습니다. 형 양녕대군이 폐쇄자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418년 그의 나이 23세였습니다. 그때 그도 왕위 계승 후보였지만 태종은 셋째 충녕대군을 선택했습니다. 동생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1418년부터 1450년까지 32년간 그는 세종의 형으로서 왕실의 어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사신 접견에 배석하고 국정을 자문했습니다. 태종이 상황이 된 후에도 효령대군을 중요한 행사에 꼭 배석시켰습니다. 첫째 조카 문종이 즉위하고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450년부터 1452년까지 너무나 짧은 재위였습니다. 어린 단종이 12세에 즉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452년 효령대군의 나이 57세였습니다. 그리고 1453년 계유정난을 보았습니다.
둘째 조카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안평대군을 비롯한 왕족들이 숙청당했습니다. 하지만 효령대군은 침묵했습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악산 연주함에서 불경을 읽고 절을 중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455년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했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457년 어린 단종이 17세의 나이로 사사되었습니다. 효령대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1462년 형 양녕대군이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령대군은 67세였습니다. 이제 그가 종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조와 함께 원각사 창건을 주도했습니다. 둘째 조카도 불교를 숭상했기에 효령대군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치가 아닌 종교, 그것이 안전지대였습니다. 1468년 세조가 예종에게 양위하고 다음날 승하했습니다. 효령대군은 73세였습니다. 또 한 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1469년 예종이 1년 2개월 만에 승하하고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13세 어린 왕이었습니다. 효령대군은 74세로 성종의 큰종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성종은 효령대군을 각별히 모셨습니다. 형님은 살아계시는 조선입니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왕실의 원로로서 살아있는 역사로서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86년 5월 11일 효령대군 이보는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91세, 만 90세였습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9명의 왕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 1396년부터 1486년까지 90년 조선 역사의 산증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실의 큰 별이 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대군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을까? 왕자로 태어나 피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으셨고 91세까지.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인데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께서는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왕위도 권력도 모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욕심을 버려서 오래 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지 않았던 남자. 9명의 왕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본 남자. 91세까지 장수한 남자. 효령대군 이보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396년 태조 5년 음력 12월 11일이었습니다. 정안군 이방원의 저택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민제의 딸 민씨, 훗날 원경왕후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이호, 훗날 이보로 개명하게 됩니다. 자는 선숙, 호는 영강입니다. 이미 집안에는 형 양녕이 있었고 1년 후에는 동생 충녕이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누가 이 둘째 아들이 91세까지 살 줄 알았겠습니까? 조선은 이제 건국 5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웠지만 아직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지 겨우 1년 후였습니다. 아버지 이방원은 형제들을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이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왕실의 한복판에서 자랐습니다. 1398년 그가 3살 때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방원이 정도전과 세자 방석을 제거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그 의미를 알 리 없었지만 왕실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5살 이보는 칼과 피의 기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버지가 형제들과 싸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401년 아버지 이방원이 마침내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6살 이보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외척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1410년 이보가 15세 때 외삼촌 민무구와 민무질이 제거되었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는 병석에 누웠고 왕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지만 이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효령대군은 온화하고 문명한 자질을 가졌고 효제와 충신의 행실에 독실하며 몸가짐을 겸손하게 해 털끝만큼도 교만한 기색이 없으니 그처럼 훌륭할 수 없다. 태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령과 충령이 조석으로 드나들며 혼정신성했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효성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효령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병이 나면 손수 탕약을 다려드렸고 태종은 그런 효성에 감동하여 특별히 노비를 하사했습니다. 1405년 10세에 효령군에 봉해졌습니다. 1407년 12세에 좌찬성 정역의 딸 해주 정씨와 혼인했습니다. 1412년 17세에 동생 충령과 함께 대군으로 진봉되었습니다. 효령대군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효령은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활쏘기에도 능했습니다. 형 양령, 동생 충령과 함께 개성군 이래와 변계량에게 수학했습니다. 실록은 일찍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여 30세 전에 이미 학문과 덕성을 이룩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18년 효령대군 23세 때였습니다. 형 양령대군이 폐쇄자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양령은 자유분방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고 기생을 궁으로 불러들였으며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태종은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양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418년 6월 3일 유정현 등의 상소로 양령대군이 폐쇄자 되었습니다. 그때 효령도 왕위 계승 후보였습니다. 태종이 둘째 아들이었고 효성이 지극했으며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효령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효령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 중국 사신을 접대하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하는데 충령은 마실 줄 안다. 이것이 태종이 밝힌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달랐습니다. 충령, 즉 세종이 가장 뛰어났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눈병이 날 정도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태종이 책을 모두 감출 정도였습니다. 1418년 8월 10일 충령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1일 태종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22살 충령대군이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그날 효령대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야망을 불태웠을까요? 아닙니다. 효령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에서 발을 뺐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417년 세자 책봉 1년 전이었습니다. 효령은 자신의 호 연강이라는 법명으로 수계를 받았습니다. 22세의 나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한 듯 했습니다. 세종 즉위 후 효령은 더욱 불교에 몰입했습니다. 관악산 연주함을 중건했습니다. 월출산 무의사, 만덕산 백년사를 중창했습니다. 양주 회암사 중수를 건의했습니다. 1429년 세종 11년에는 관악사 삼창을 비롯하여 여러 불사를 주관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왕자께서 왜 절에만 계십니까? 왕위에 욕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효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불경을 읽고 염주를 돌렸습니다. 세종은 형을 이해했습니다. 형제의 우애는 깊었습니다. 세종은 자주 효령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밤늦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국정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종께서 우애가 지극히 돋타워서 늘 그 집에 거둥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마침내 저녁이 되어서야 파하곤 하였다. 태평관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효령대군이 세종에게 술을 권하자 세종은 일어나서 받았습니다. 이를 본 중국 사신이 말했습니다. 임금이 형을 우대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세종은 효령을 청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청권이란 중국 주나라 때 우중 왕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중은 아버지 태왕이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형 태백과 함께 왕위를 사양하고 온거했습니다. 공자가 우중은 청권이라고 칭송한 것입니다. 세종은 효령이 자신에게 왕위를 양보한 미덕을 높이 산 것입니다. 훗날 정조는 효령의 사당을 청권사라고 이름짓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이 10세 때 세자 책봉을 받았지만
1617세 때 성스러운 덕을 타고난 세종에게 하늘도 인심도 쏠린 것을 알고는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하루같이 술과 기생 속에 보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장입니다. 효령은 미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욕심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왕위를 둘러싼 싸움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것인지, 아버지 태종이 형제들을 제거하며 왕위에 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외삼촌들이 희생된 것을 보았습니다. 형 양령이 폐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왕위가 아닌 평화를, 권력이 아닌 자유를, 욕심이 아닌 무욕을.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피바람 속에서도 효령은 살아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불교와 학문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1422년 태종이 56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효령은 27세였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불경을 읽고 절을 짓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1434년 세종은 효령대군과 양녕대군에게 특별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계달문서에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형들을 예우한 것입니다. 1435년 효령은 회암사에서 대규모 불사를 개최했습니다. 1438년경에는 부모운중 장수태골경 합부를 사경하여 천안 광덕사에 시주했습니다. 그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았고 세종의 자문을 받았으며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1450년 세종이 54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효령은 55세였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조선은 곧 피바람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효령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침묵하며 참으며 살아남으며 1450년 2월 17일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효령대군은 55세였습니다. 동생 세종은 겨우 54세, 만 52세였습니다. 당뇨병과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효령은 슬펐습니다. 32년간 왕으로서 조선을 이끌었던 동생, 형제 우애가 깊었던 동생을 잃은 것입니다. 밤늦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 국정을 자문하며 지혜를 나누던 그 순간들이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장남으로 효령에게는 첫째 조카였습니다. 1414년생으로 즉위 당시 37세였습니다. 효령은 문종을 어려서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학문이 깊고 효성이 지극한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3년상을 치르며 몸이 상했고 어머니 소원왕후의 3년상까지 연이어 치르며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세종이 유언으로 상중에 육식을 허락한다고 했지만 효성이 깊은 문종은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제위 2년 3개월 겨우 39세, 만 38세의 나이였습니다. 효령은 57세였습니다. 또 한 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문종의 외아들로 1441년생이었습니다. 즉위 당시 겨우 12세, 만 11세였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났기에 단종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세종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조선은 12세 어린 임금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효령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어린 임금이 즉위하면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외척과 신하들이 대립하고 왕족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문종은 김종서, 황보인, 정분 등 원로 대신들에게 단종을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에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효령의 둘째 조카였습니다. 수양대군 이유는 1417년생으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1453년 당시 37세로 혈기왕성하고 야심이 컸습니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으며 관람, 한명회, 신숙주 등 능력 있는 신하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그날이 왔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철퇴로 김종서를 때려 죽였습니다. 황보인도 살해되었습니다. 정분, 이양 등 단종을 보호하던 대신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한양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효령대군은 58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카가 조카를 배신했다.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위협했습니다. 영의 정부사가 되어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허수아비 왕이 되었습니다. 효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비겁해서일까요? 두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뭔가를 하면 더 큰 피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왕실의 어른으로서 수양대군을 비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로, 권력 다툼에 끼어들지 않기로, 오직 불교와 학문에만 몰두하기로. 그래서 효령은 계속해서 절을 찾았습니다. 1452년 단종 즉위년에 용문산 상원사의 종을 주조에 봉안했습니다. 1454년에는 태안사 대발을 개조했습니다. 정변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그는 불사를 계속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효령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효령은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35년 전에 왕위를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양위를 강요한 것입니다. 14세 단종은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선의 7번째 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효령은 60세였습니다. 그날 효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왕위를 포기하기 잘했구나. 만약 내가 왕이 되었다면 나도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권력이란 것은 정말 무섭다. 효령은 더욱 불교에 몰입했습니다. 1458년 세조 4년에는 태조가 1398년에 지은 함흥선양원목의 서문을 지었습니다. 63세의 나이였습니다. 1460년 4월에는 왕세자빈의 책봉사가 되었습니다. 세조의 아들 훗날 예종이 되는 왕세자의 혼례를 주관한 것입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했지만 정치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56년 더욱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육신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능지처참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안평대군도 사사되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효령의 셋째 조카였습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었지만 수양대군과 권력 다툼을 벌였기에 제거된 것입니다. 1457년 단종이 사사되었습니다. 겨우 17세, 만 16세의 나이였습니다. 영월로 유배된 단종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령은 62세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조카가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다른 조카가 왕위를 찬탈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피로 왕권을 지키는 것을. 효령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무감각해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불경을 읽고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1462년 효령의 나이 67세 때였습니다. 형 양녕대군이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녕은 폐쇄자된 후에도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계유정난 때는 수양대군을 도왔고 단종을 제거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세조 때까지 종실의 큰 어른으로 지냈습니다. 이제 효령이 종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태종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의 형으로서, 문종과 단종과 세조의 큰아버지로서 왕실의 최고 원로가 된 것입니다. 세조는 효령을 각별히 대우했습니다. 1464년 5월 회암사에서 원각법회를 개최할 때 효령을 초청했습니다. 같은 해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원각사 조성도감 도제조로 효령을 임명했습니다. 세조도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효령과 함께 불사를 주관한 것입니다. 효령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1463년에는 법화경을 언해했습니다. 68세의 나이였습니다. 1464년에는 선종영가집과 금강경을 언해했습니다. 1465년에는 반야바라밀 다심경을 언해하고 원각경을 수교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경 번역 작업을 계속한 것입니다. 효령은 왜 이렇게 불교에 몰두했을까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쩌면 모두가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너무 많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에서 위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권력도 명예도 생명도 영원하지 않다.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온다. 효령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91세까지 1468년 9월 7일 세조가 예종에게 양위했습니다. 효령대군은 73세였습니다. 둘째 조카 세조는 52세, 만 51세였습니다. 세조는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때 죽인 사람들의 원한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세조는 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음 날인 9월 8일 세조가 수강궁에서 승하했습니다. 양위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효령은 또 한 명의 조카를 잃었습니다. 세조는 15년간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고 단종을 폐위시키고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은 안정시켰고 직전법을 시행하며 토지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영토를 확고히 했습니다. 효령은 세조와 함께 불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원각사를 창건하고 불경을 언해하고 여러 사찰을 중수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지만 종교적으로는 협력했습니다. 예종이 조선의 8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예종은 1450년생으로 즉위 당시 19세였습니다. 효령에게는 증조카, 즉 조카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형 의경세자가 일찍 죽어서 왕위를 이은 것입니다. 효령은 1460년에 예종의 혼례를 주관했습니다. 당시 예종은 왕세자였고 효령은 책봉사를 맡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깊었습니다. 예종은 효령을 존경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74세 고령의 효령을 각별히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예종의 재위는 길지 않았습니다. 1469년 11월 28일 예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1년 2개월, 겨우 20세, 만 19세의 나이였습니다. 효령은 74세였습니다. 또 한 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세종 32년, 문종 2년, 단종 3년, 세조 15년, 예종 1년. 이제 5명의 왕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왕이 즉위했습니다. 성종, 조선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성종은 1457년생으로 즉위 당시 13세였습니다. 예종의 조카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종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 어려서 대왕 대비 정의왕후가 성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효령에게 성종은 증증조카, 즉 조카의 손자였습니다. 혈연으로 따지면 효령은 성종의 큰종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74세 효령대군과 13세 성종, 61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종은 효령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1476년 3월 9일 성종이 효령대군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효령은 81세였습니다. 성종은 위로 잔치를 베풀어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478년 3월 19일 다시 성종이 효령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83세 효령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1479년에도 성종은 효령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84세 효령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형님은 살아계시는 조선입니다. 효령은 태조 5년생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5년째에 태어나 이제 성종 1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84년의 세월 동안 조선의 모든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왕자의 난도 보았고 외척 숙청도 보았고 폐세자 사건도 보았고 세종의 치세도 보았고 계유정난도 보았고 단종의 비극도 보았고 세조의 개혁도 보았습니다. 효령은 살아있는 역사책이었습니다.
성종은 자주 효령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증조할아버님, 선왕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조할아버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효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 경험한 것, 깨달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신하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효령의 조언은 간결했지만 깊었습니다. 90년을 산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1482년 성종 13년의 효령은 강진 만덕사의 전답 10결을 시주했습니다. 87세의 나이였습니다. 여전히 불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후원하고 승려들을 도왔습니다. 효령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경을 읽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손자, 증손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불경을 읽고 염주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대군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무엇을 드시기에 그렇게 오래 사십니까? 효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욕심을 부리지 않을 뿐입니다. 권력도 원하지 않고 명예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살 뿐입니다. 실제로 효령의 생활은 검소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탐하지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절제된 생활, 평온한 마음, 규칙적인 일과, 이것이 효령의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권력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기에 음모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효령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효령은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0년 전에 이미 왕위를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효령은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이 그를 오래 살게 했습니다. 1485년 효령은 90세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그 누구도 이렇게 오래 산 왕족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조는 74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56세까지 살았습니다. 동생 세종은 54세까지 살았습니다. 형 양녕대군은 69세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효령은 90세였습니다. 모두를 뛰어넘었습니다. 성종은 90세 효령대군을 위해 특별한 잔치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효령은 사양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효령은 만족했습니다. 91년을 살았습니다. 9명의 왕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손이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1486년 초 효령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91세의 노구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온했습니다. 이미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90년이라는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486년 5월 효령대군의 저택, 병석에 누운 효령은 지난 90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첫 번째 왕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 1392년 조선을 건국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효령이 태어났을 때 태조는 이미 60세가 넘었습니다. 어린 효령의 기억 속에 태조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손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태조는 슬퍼했습니다. 1398년 태조는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효령은 3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 큰아버지 정종. 정종은 2년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실권은 아버지 태종에게 있었고 정종은 명목상의 왕이었습니다. 1400년 정종은 동생 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효령은 5살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 아버지 태종. 태종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외척을 제거하고 신하들을 통제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효령은 아버지의 등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등 외삼촌들이 제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 양녕이 폐세자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 충녕이 세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418년 태종은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효령은 23세였습니다. 그때 효령은 결심했습니다. 권력에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네 번째 왕 동생 세종. 세종은 32년간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조선의 황금기였습니다. 효령은 세종의 형으로서 그를 도왔습니다. 중국 사신 접견에 배석하고 국정을 자문하고 왕실의 어른 역할을 했습니다. 형제의 우애는 깊었습니다. 밤늦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1450년 세종이 54세로 승하했습니다. 효령은 55세였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다섯 번째 왕, 첫째 조카 문종. 문종은 효성이 깊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3년상과 어머니 소헌왕후의 3년상을 연이어 치르며 몸이 상했습니다. 1452년 제위 2년 3개월 만에 39세로 승하했습니다. 효령은 57세였습니다. 또 한 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여섯 번째 왕, 증조카 단종. 어린 단종은 12세에 즉위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455년 단종은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1457년 17세의 나이로 사사되었습니다. 효령은 62세였습니다. 가장 슬픈 기억이었습니다. 어린 조카가 유배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왕, 둘째 조카 세조.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은 안정시켰습니다. 직전법을 시행하고 북방을 정벌하고 불교를 후원했습니다. 효령은 세조와 함께 불교 사업을 했습니다. 원각사를 창건하고 불경을 언해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지만 종교적으로는 협력했습니다. 1468년 세조가 52세로 승하했습니다. 효령은 73세였습니다. 여덟 번째 왕, 증조카 예종. 예종은 젊고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위가 짧았습니다. 1469년 재위 1년 2개월 만에 20세로 승하했습니다. 효령은 74세였습니다. 아홉 번째 왕, 증증조카 성종. 성종은 13세에 즉위했습니다. 효령을 각별히 모셨습니다. 1476년, 1478년, 1479년에 효령의 저택을 방문하여 위로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님은 살아계시는 조선입니다. 성종의 말이 맞았습니다. 효령은 조선 그 자체였습니다. 90년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효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참 오래 살았구나. 너무 많은 것을 보았구나.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9명의 왕. 1392년 조선 건국부터 1486년까지 94년 역사 중 9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의 난도 보았고, 세종의 황금기도 보았고, 계유정난도 보았고, 단종의 비극도 보았습니다. 효령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오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숙청당하거나 폐위되거나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왕위를 포기하기 잘했구나. 욕심을 버리기 잘했구나. 효령은 만족했습니다. 91년을 살았습니다. 자손이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불교에 귀의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변에 모인 자손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효령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 권력도 원하지 않고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욕심을 버리니 9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효령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효령대군이 91세까지 장수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던 시절, 91세는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 평균 수명은 47세였습니다. 세종은 54세, 태종은 56세, 문종은 39세, 단종은 17세, 세조는 52세, 예종은 2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령보다 오래 산 왕은 영조뿐이었는데 영조는 83세까지 살았습니다. 효령은 그보다 8년을 더 살았습니다. 무엇이 효령을 그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요? 첫 번째 비결, 욕심을 버렸습니다. 1418년
23세의 효령은 왕위 계승 후보였습니다. 형 양령이 폐세자 되었을 때 그도 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태종이 둘째 아들이었고 효성이 지극했으며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셋째 충령을 선택했습니다. 효령은 실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망을 불태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왕위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평온하게 살겠다. 이 선택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왕족 중에서 권력에 욕심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녕대군의 아들 중 일부는 영모 혐의로 탄핵받았습니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과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사사되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지키려다가 17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효령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효령을 제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효령은 철저하게 정치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예우는 받았지만 권력 다툼에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효령은 58세였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안평대군을 비롯한 왕족들이 숙청당했습니다. 효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뭔가를 하면 더 큰 피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왕실의 어른으로서 수양대군을 비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효령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안평대군도 사사되었습니다. 효령은 또 침묵했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어 17세에 사사되었을 때도 효령은 침묵했습니다. 비겁했을까요? 아니면 지혜로웠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침묵이 그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효령은 1417년 22세의 연강이라는 법명으로 수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평생 불교에 몰두했습니다. 관악산 연주함을 중건했고, 월출산 무의사, 만덕산 백년사를 중창했고, 양주 회암사 중수를 건의했습니다. 원각사 창건시에는 조성도감 도제조로 활동했습니다. 법화경, 금강경, 반야바라밀 다심경 등 불경을 언해하고 간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교에 몰두했을까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교는 효령에게 안식처였습니다. 권력 다툼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집착을 버리면 평화가 온다. 효령은 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린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하지만 효령은 평온했습니다. 불경을 읽고 염주를 돌리고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다. 네 번째 비결,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효령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경을 읽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손자, 증손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불경을 읽고 염주를 돌렸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폭은 폭식하지 않았습니다.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이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 가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효령은 7남 1녀를 두었습니다. 정실 부인 예성 부부인 해주 정씨와의 사이에 6남 1녀, 측실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손자가 33명, 증손자가 109명이나 되었습니다. 자손들은 효령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자주 찾아와 문안을 드렸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효령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그에게 삶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비결, 존경을 받았습니다. 효령은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극진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모두 효령을 각별히 대우했습니다.
성종은 1476년, 1478년, 1479년에 직접 효령의 저택을 방문하여 위로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님은 살아계시는 조선입니다. 이런 존경과 인정이 효령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더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7번째 비결, 안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안전이었습니다. 효령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60년 전에 이미 왕위를 포기한 사람이었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권력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족 중에서 권력에 욕심을 낸 사람들은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효령은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이 그를 91세까지 살게 했습니다. 효령의 장수 비결을 정리하면 1. 욕심을 버렸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 2.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중립을 지켰다. 3. 불교에 귀의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4.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했다. 건강을 지켰다. 5. 가족의 사랑을 받았다. 삶의 기쁨을 느꼈다. 6. 존경을 받았다. 삶의 의미를 찾았다. 7. 안전했다. 위협받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91세 장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9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효령의 마지막 말은 그의 인생 철학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1486년 5월 11일 음력입니다. 효령대군 이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택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그 가족들, 손자 33명과 그 가족들, 증손자 109명 중 일부, 수백 명이 효령대군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종도 사자를 보내 문안했습니다. 큰종 증조 할아버님의 상태가 어떠하신가? 사자가 돌아가서 보고했습니다. 대군께서는 매우 평온하십니다. 고통스러워 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성종은 슬퍼했습니다. 형님은 조선의 살아있는 역사이셨는데 이제 그 역사가 끝나가는구나. 효령의 침소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석에 누운 효령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91년을 살았습니다. 태조 5년 음력 12월 11일에 태어나 성종 17년 음력 5월 11일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확히 90년 4개월 30일의 세월이었습니다. 효령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눈을 감으면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던 날, 아버지 태종이 왕이 되던 날, 형 양녕이 폐쇄자 되던 날, 동생 세종이 즉위하던 날, 그날 23세 효령은 선택했습니다. 왕위를 포기하기로. 그 선택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그가 왕위를 욕심냈다면, 만약 그가 충령과 경쟁했다면 아마 오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거되었거나 유배되었거나 역모 혐의로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91세까지 살았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둘째 조카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던 날 58세 효령은 또 선택했습니다. 침묵하기로. 그 침묵이 그를 살렸습니다. 만약 그가 수양대군을 비난했다면, 만약 그가 단종을 보호하려 했다면 아마 안평대군처럼 사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았습니다. 1462년 형 양녕대군이 69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67세 효령은 종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24년을 더 살게 됩니다.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을 모두 보냈고 이제 성종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9명의 왕, 조선 초기 120년 역사의 산증인 효령은 만족했습니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보았습니다.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효령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보성군의 후손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유언이 있으십니까? 효령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거라. 사치하지 말거라. 불경을 많이 읽거라. 욕심을 부리지 말거라.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효령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효령의 호흡이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1486년 5월 11일 음력 효령대군 이보 91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외심도 있었습니다. 존경심도 있었습니다. 91세까지 살았습니다. 9명의 왕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손이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불교에 귀의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종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군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성종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조선의 큰 별이 지고 말았구나. 형님은 살아계시는 역사이셨는데. 성종은 효령대군을 위해 국장을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시호를 내렸습니다. 정효. 정은 평안하다는 뜻이고 효는 효성스럽다는 뜻입니다. 효령의 일생을 잘 나타내는 시호였습니다. 평안하게 살았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장례는 효령의 유언대로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금의 효령로 근처에 묘를 썼습니다. 부인 예성부부인 해주 정씨와 합장되었습니다. 묘소는 1972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736년 영조 12년에 왕명으로 효령대군 묘 앞에 사당을 세웠습니다. 청권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청권이란 중국 주나라 우중 왕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중이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한 미덕을 기리는 것입니다. 효령대군도 동생 세종에게 왕위를 양보한 미덕이 있었기에 청권사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1789년 정조 13년에 정조가 직접 지덕사기를 지었습니다. 나이 10세 때 세자 책봉을 받았지만 1617세 때 성스러운 덕을 타고난 세종에게 하늘도 인심도 쏠린 것을 알고는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하루같이 술과 기생 속에 보냈다. 정조는 효령의 양보를 지극한 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효령의 후손들은 번성했습니다. 전주이씨 효령대군파는 조선시대 내내 명문가로 이어졌습니다. 보성군의 후손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습니다. 임사홍, 임광재, 임숭재 등이 왕실과 혼인하여 인척이 되었습니다. 손자 종성영군은 화담 서경덕의 문화에 들어가 성리학을 연구했습니다. 증손 정랑해군은 1559년 정시문과에 합격했습니다. 효령의 피는 조선 왕실 곳곳에 흘렀습니다. 명종의 부인 인순왕후는 효령의 외육대손이었습니다. 심의겸, 심춘겸도 효령의 외육대손이었습니다. 효령대군은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효령대군의 후손들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전주이씨 효령대군파는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서울 방배동에는 효령대군의 묘소와 청권사가 있습니다. 관악산 연주암에는 효령대군의 영정이 봉안된 효령각이 있습니다. 효령대군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91세까지 살았던 조선 최고령 왕자, 9명의 왕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 욕심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효령대군이 세상을 떠난 지 250년이 지난 1736년 영조 12년이었습니다. 영조는 효령대군의 묘 앞에 사당을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청권사, 왕위를 양보한 미덕을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조는 왜 효령대군을 기렸을까요? 영조 자신도 왕위 계승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형 경종과의 관계, 신임사화, 당쟁. 영조는 효령대군의 삶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평화롭게 살 수 있구나. 권력에 집착하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구나. 영조 자신도 8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조선 왕 중 최고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효령대군은 그보다 8년을 더 살았습니다. 영조는 효령을 존경했습니다. 1789년 정조 13년에 정조가 지덕사기를 지었습니다. 정조도 할아버지 영조처럼 효령대군을 존경했습니다. 세자양령과 성덕을 타고난 세종에게 하늘도 인심도 쏠린 것을 알고는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술과 기생 속에 보냈다.
정조는 효령의 양보를 지극한 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장입니다. 효령은 미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욕심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왕위가 아닌 평화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효령대군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 욕심을 버리면 자유롭다. 효령은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음모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었고 빼앗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권력에 욕심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녕대군은 폐쇄자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단종은 17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욕심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 중립이 생존이다. 효령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지켰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도 침묵했습니다.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침묵했습니다. 단종이 사사되었을 때도 침묵했습니다. 비겁했을까요? 아닙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뭔가를 하면 더 큰 피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왕실의 어른으로서 한쪽을 편들면 반대편이 제거된다는 것을.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중립은 때로 생존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교훈: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효령은 9명의 왕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모두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큰 권력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효령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91세까지 살았습니다. 왕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번째 교훈: 마음의 평화가 건강의 비결이다. 효령은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불경을 읽고 염주를 돌리고 명상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효령은 1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진짜 승자는 오래 사는 사람이다. 효령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잡지 못했습니다. 역사책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91세까지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조선 초기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존경받았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그를 기렸습니다.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후손들이 번성했습니다. 진짜 승자는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짧게 타오르다 꺼지는 것보다 오래 평온하게 빛나는 것이 낫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 양보는 미덕이다. 효령은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동생 세종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최고의 성군을 얻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조선의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만약 효령이 왕위를 두고 충녕과 경쟁했다면 형제가 갈라섰을 것입니다. 왕실이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세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효령의 양보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양보는 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입니다. 진정한 덕입니다. 일곱 번째 교훈: 욕심을 버리니 9명의 왕이 지나갔다. 이것이 효령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권력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효령은 90년을 살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평화롭게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2025년 현재 효령대군이 세상을 떠난 지 539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서울 방배동에는 효령대군의 묘소와 청권사가 있습니다. 관악산 연주암에는 효령대군의 영정이 봉안된 효령각이 있습니다. 전주이시 효령대군파 종회회관도 방배동에 있습니다.
효령대군은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의 교훈도 영원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욕심을 버리면 자유롭습니다. 중립을 지키면 살아남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건강의 비결입니다. 진짜 승자는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양보는 미덕입니다. 욕심을 버리니 9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효령대군의 91년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효령대군 2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